0203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단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네, 여기 봐봐.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사람이 태어날 때는 동물하고 똑같아. 그쵸? 맞잖아. 아픈 것도 모르고 슬픈 감정도 모르고 화장실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적 존재로 변화돼. 그것을 사회화라고 말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집단, 사회 조직에 속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고, 사회 구조, 또 사회 구조에서 어긋나는 걸 일탈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 일탈 행동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2단원에 1, 2, 3, 수능 특강으로 따져선 5, 6, 7 이렇게 되죠. 여러분 50페이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볼까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미 다 나타난 거야. 사람들이 태어나면 동물과 다름없는데 사회적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걸 사회화라고 해요. 그래서 1번 사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수능 특강에 보면 50페이지, 51페이지에 몽땅 이 내용 나와 있어. 그래서 사회화가 무엇인지 의미, 그쵸?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요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그리고요 사회화 유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 기관과 유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딸, 그 다음에 아내, 교사 이런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그것들을 바로 지위라고 하고,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있어. 그래서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수능 특강으로는 52페이지가 되는 거지. 여러분 봐봐요. 예, 여러분 봐봐. 50페이지에 사회화 있죠? 그쵸? 사회화의 의미, 사회화 기간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가면 사회화의 유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봐. 52페이지에 가면 지위와 역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 역할 갈등까지 돼. 네, 그래요. 그래서 딱 넘겨보겠습니다. 사회화, 지위, 역할 이 모든 것을 묶어서 51페이지, 52페이지에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화의 의미, 특히 유형, 사회화 기관, 지위, 역할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능 특강을 통해서 꼼꼼히 분석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50페이지부터입니다. 50페이지의 내용부터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요. 네, 50페이지 제일 위에 사회화라고 하는 약간은 추상적인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되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여기 나와 있는 거, 지식, 기능,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습득해요. 그렇잖아. 태어나서 옷 입는 거, 응가하는 거, 말하는 거, 네, 그 모든 것들을 학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죠. 그 모든 것을 사회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뭐에 걸쳐서 진행이 되며, 이 사회화는 왠지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배운다 그러면 어렸을 때 배우고 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 평생에 걸쳐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사회화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평생에 걸쳐서 진행된다. 만약에 제가 영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그러면 영국으로 간 순간 영국말, 영어. 그리고 영국에서는 운전 왼쪽에서 하죠. 그쵸? 왼쪽으로, 맞나? 우리 우측. 그쵸? 반대잖아. 그런 모든 기능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사회화는 되는 거야. 평생에 걸쳐서 되고,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사회화의 내용, 방식 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회화시키는 방법은 따라하면서, 그쵸? 따라하면서 엄마가 하는 거 보고, 우리 말 배울 때 태어나서 진짜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말 배울 때 따라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하면서. 네. 그래서 모방하고 동일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모방, 동일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50페이지 제일 위에 이런 개념 설명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특정 행동을 단시 따라하기만 하면 모방이라고 하고요. 마치 일체감을 갖고 그 타인이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하면 동일시라고 여러분 거기 나와 있습니다. 동일시나 모방을 통해서 사회화되고 또 뭐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서 많은 지식, 기능 이런 것들을 보상을 통해서 또는 제재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보상과 제재 또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등을 통해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한 방식들로 배워왔습니다. 따라하면서 그리고 말로써 또는 보상과 제재를 통해서 많은 기능, 지식 이런 것들을 학습해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사회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만 봐주시면 돼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회화 됨으로써 사회생활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던 건 사회화돼서 말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명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우고요. 그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화되지 않으면 내 정체가 뭔지 몰라. 자아정체성. 자아정체성.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거잖아. 사회화되지 않은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앙앙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꿈이 무엇인지 이런 거 말할 수 있어? 없지. 사회화되면서 나의 정체에 대해서 또는 사회적 소속감을 갖게 된다. 이거 개인적 차원이라면,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 사회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를 공유하고 문화를 학습해가죠. 그러면서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학습함으로써 그 사회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화 유지, 사회의 유지, 통합, 존속에 기여한다. 우리 문화를 배우고, 우리 언어를 배우고, 우리 풍습을 배우고, 또 민족성, 우리가 왜 이렇게 봉준호 감독님 수상 소식에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 뭐가 라고 하는 뭔가 그런 것들 어려서부터 내재해 온 것이죠. 그래서 한일전 축구하면 열광적으로 우리나라 응원하고, 모두 사회화의 결과입니다. 네. 한 사회가 유지 존속될 수 있게 해준다. 되었습니다. 사회화에 대한 관점하고 나와 있어요. 수능 특강에도 간단히 나왔고요. 저도 개념 강의에서는 좀 비교적 간단히 했습니다. 과거보다 내용이 확 줄어들었어요. 교육과정 바뀌면서. 관점하면 여러분 이거 1단원에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1단원 연장선상으로 그냥 생각하면 돼요. 네. 일단 사회화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기능론은 어떻게 볼까? 기능론. 사회의 유지 존속에 필요해. 사회적으로 필요해.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갈등론은요. 사회화의 내용,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게 사회화라고 했잖아. 그 사회화의 내용은 지배층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배우고 사회화돼 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바로 그 차원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자 봐봐. 어떤 관점은 사회화는 사회 전체의 필요에 따라 딱 나오지? 뭐겠어? 사회 전체의 필요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만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더 가볼까? 키워드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게 하고 또 문화를 세대 간 전승함으로써 자 여기 나와 있잖아. 사회의 유지, 존속, 통합에 기여한다 라고 보면 그렇죠. 긍정적으로 이 현상을. 그래서 기능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화는 여기 있어요.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가치 규범을 전수하고 피지배 집단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지배 집단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겠어? 그렇죠. 갈등론입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1단원 제일 앞에서 배웠던 관점은 2단원에서도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4단원, 5단원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까? 사회화가 갖는 객관적인 의미를 규정하기보다는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개인에게 갖는 의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이 관점에서 보면 사회화는 개인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네. 기대를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어 있는 규범들을 내면화하면서 내 자아를 형성해가는 것이다. 뭘까요? 상호작용을 통해서라고 나왔어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보면 되지. 상호작용론. 개념 강의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사례로서 설명합니다. 여기에서는 키워드만 뽑아서 정리하고 넘어가요. 네, 수특하고 개념의 차이점입니다. 가볼게요. 오늘 그 사회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번입니다. 사회화 기관. 정말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사회화, 지위, 역할 묶어서 시험 문제로 계속 출제된다고 했잖아. 그랬을 때 이 사회화 기관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사회화 과정에서 지식, 기능, 가치, 규범 등을 전수해주는 뭐 단체나 집단이다. 뭐 이거 개념 설명 보시고요. 이거 구분한 거죠. 구분. 일단 사회화 기관은
이렇게 여기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회화의 내용, 사회화 내용에 따라서 사회화 내용입니다. 내용에다 동그라미 쳐. 그래서 사회화의 내용이 기초적이냐 아니면 전문적이고 심화된 것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해. 뭐 가치, 규범, 언어, 인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으로 가족, 또래 집단을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1차적까지만 쓸게요.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전문적이고 심화된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화의 내용 중 이땐 지식이나 기능의 비중이 커요. 뭔가 인성이라든가 또는 언어, 규범 이런 것보다는 지식이나 기능의 비중이 높고 학교, 그 다음에 직장, 대중매체. 한 이 5가지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분류를 여기저기로 해볼 수 있어야 되지. 가족, 또래 집단은 1차적, 학교, 그 다음에 직장, 대중매체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설립 목적에 따라 이런 기관들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어요. 설립 목적. 이 분류 기준도 잘 알아두세요. 설립 목적 이 전체로. 그래서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화가 목적이야. 사회화. 쉽게 말하면 사회화는 여러분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육이 목적이야. 학교, 직업훈련소 가르쳐주는 것이지 어떤 기능을 가르쳐주고 지식 뭐 등등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화 자체가 목적이야. 그러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해요. 네. 그 밖에 나머지 그러면 가족 여기 있어요. 가족, 또래 집단, 직장, 대중매체는요. 사회화가 목적이 아니지. 네,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는 거, 이윤을 추구하는 거, 뭐 등등등. 원래 사회화가 목적이 아닌데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기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기준에 따라서 이와 같이 나눈 것들은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암기해 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0페이지를 봤습니다. 50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얘야. 사회화 기관의 유형. 이제 51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표적으로 사회화 기관 우리 몇 개 봤냐면 가족, 또래 집단, 학교, 직장, 대중매체 봤어. 그래서 여기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사회화 기관의 역할하고 나와 있는데요. 많이 어렵진 않아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5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5개는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점검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기능, 규범, 언어 등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기 있네. 기초적이고요. 가장 원초적인 사회화를 담당하고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인성의 기본 틀을 여기서 형성합니다. 어딜까? 앞에서 봤잖아요. 5가지 중에서. 그렇지,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가족이지, 가족. 그래서 원초적인 사회화를 담당한다, 기초적인 사회화를 담당한다, 인성 형성의 기본 틀이다 이러면 가족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1차적이며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집단 구성원으로서 역할, 규범 의식들을 습득하게 되고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은 그들만의 세대 문화 형성하고 개인의 자아 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래 꿈을 결정할 때나 이럴 때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래 집단 나오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무슨 사회화 기관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해요. 학교입니다. 학교. 그렇죠? 학교. 체계적으로 사회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힌트야. 그러면 학교는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리고요. 주로 성인기의 사회화를 담당해요. 성인기의 사회화를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거 맞죠? 네, 전문적 맞네. 전문적인 사회화의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 사회화 기관이 되는 거야. 2차적 사회화 기관 어디냐면 직장이지, 직장.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뭐지? 대중매체겠지, 대중매체. 매체.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데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음. 이것만 보고는 대중매체 찾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러분 51페이지 중간에 보면 뭐 나와 있어요?
인간의 성장 과정과 사회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뭐 가족의 영향이 크고 아동기 때는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청소년기에 와서는 학교 뭐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여기 가겠습니다. 사회화의 유형입니다. 얘는 뭐 선지로 정말 빠짐없이 나오죠. 얘도 별표야. 그래서 50페이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하나 4번, 그리고 51페이지의 사회화 유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미래에 속하기를 기대하거나 또는 속하게 될 집단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가치, 규범을 미리 학습하는 겁니다. 미래에 속하기를 기대하거나 속하게 될 집단에서 필요한 것을 미리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말 그대로 예기사회화, 미리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기사회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 소속 집단 등 변동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사회의 변동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곳의 변동일 수도 있고 변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변동된 사회에 새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 규범을 학습해야 됩니다. 다시. 이것을 바로 재사회화다라고 말하죠. 재사회화다. 좋아요. 그래서 아래 개념 플러스를 보고 조금 더 내용을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뭐겠어? 예기사회화와 재사회화입니다. 한번 첫 번째 줄 읽어볼게. 무슨 사회화는 개인이 현재 속해 있지 않지만 여기 있네. 미래에 속하기를 바라거나 속하게 될 집단 현재는 갖고 있지 않으나 미래에 갖기를 바라거나 갖게 될 직업 및 지위를 전제로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예기사회화입니다. 예기사회화. 이러한 예기사회화는 미래의 직업 집단이나 직업 지위에서 요구되는 행동 방식을 미리 경험하는 거야. 개인이 새로운 집단이나 직업 지위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데 기여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하고 나와 있네. 자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가 육아 방식에 대해서 미리 학습해 놓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실제 부모가 되었을 때 육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게 되는 거. 적응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미리 하는 거. 예기사회화 되었어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사회화는 이미 습득한 사회화의 내용이 있는데 개인이 새로운 집단이나 또는 직업 지위, 변화한 상황에 이 습득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개인의 적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재사회화는 이미 습득된 사회화의 내용을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재사회화다라고 말하고요. 개인이 새로운 집단이나 직업지위 변화된 상황에 순조롭게 적응하는데 얘도 역시 기여하게 됩니다. 공통점이네. 그렇죠? 앞서서 예기사회도 그랬죠. 예를 들어서 오랜 기간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사람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모임에 참가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방식을 배워요. 기존에 습득된 사회화의 내용과 다른 것들을 다시 배우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재사회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51페이지까지 봤어요. 51페이지 무슨 내용? 사회화. 머릿속에 그려져?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라고? 사회화 기관하고 사회화의 유형. 좋습니다. 뒤로 넘겨볼게. 얘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얘 하나도 안 어려운 거. 개인이 소속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이게 뭐라고요? 지위입니다. 지위. 그래서 여러분도 뭐 아들이고 딸이고 동아리 회장이고 또는 뭐 친구이고 뭐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아들, 세습 신분과 같이 개인의 노력이나 업적과 상관없이 선천적이고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거. 이거 뭐지? 지금 우리 점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귀속지위입니다. 그에 비해서 학급 회장, 사장 등과 같이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 등 후천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거 뭐라고? 네, 이게 바로 성취주의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아들은 귀속지위예요. 아들은. 엄마, 아빠는 성취주의야. 노력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결과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남편, 아내 다 성취주의다라고 하는 거. 한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나오니까 좋습니다. 지위 했어, 지위.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 지위, 계속 지위가 빈칸으로 나와 있는 거죠. 특징. 개인은 동시에 여러 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지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이 갖는 지위는 달라질 수 있죠. 저는 지금 EBS 강사라고 하는 지위 있지만 언젠가는 그만하겠지. 그렇죠. 현대사회로 오면서 뭐가 더 많겠어? 귀속지위보다는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성취지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사회에 올수록 개인이 갖는 지위도 더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과거의 학생들보다 지금 학생들이 갖는 지위가 더 많겠지. 동아리도 많아지고 동아리 회장이면서 그쵸? 어떤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회원이면서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현대사회에 올수록 개인이 갖는 지위의 수도 많아진다. 한 번씩 읽어보면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좋아요. 갑니다. 역할과 역할 행동이에요. 이제 두 번째. 지위, 역할. 역할은 개인이 가진 지위에 대해서 소속 집단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거. 여러분 학생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고 학생이라고 하는 지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진 소속 집단, 가족이나 학교에서 기대하는 게 있지.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역할입니다. 역할. 그리고요, 개인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거, 그거 역할 수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할 행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행동. 그래서 역할하고 역할 행동은 다른 거지. 역할은 기대되는 거.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것이고 역할 행동은 여러분이 수행한 것. 네, 우리가 수행하는 것. 그래서 동일한 지위와 역할을 가진 개인들 간에도 역할 행동 다양하게 나타나겠지. 개인이 어떻게 수행하느냐는 달리 나타나니까. 그래서 역할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요. 이 역할 행동에 대해서 여기 그대로 있네요. 역할 행동에 대해서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보상과 제재가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도 표시해 놓으세요. 보상, 제재는 역할에 대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야. 너 공부 잘하기를 기대해. 우등상. 이게 아니라 너 공부 진짜 잘했구나. 우등상. 이렇게 주는 거지. 그래서 보상과 제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역할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기 또 표시해 둬야 되겠죠. 좋아요. 아래 보상과 제재의 다양한 방식 나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도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역할 갈등이죠. 그렇죠? 역할 갈등은 선지로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개인들에게 요구되는 서로 다른 역할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역할들이 충돌하는 거. 이게 바로 역할 갈등이 되고 문제에서는 사례가 나와. 그리고 이게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물어봐. 갈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고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서 이게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물어봐요. 네, 물어봐요. 특징. 사회의 다원화로 인해서 개인이 갖는 지위와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역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왜냐하면 개인이 많은 지위를 갖고 그것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들이 더 점점 많아지니까. 개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심한 경우 소속 집단이나 사회에 대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유형 한번 볼까요? 역할 갈등의 유형. 개인이 가진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서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역할들이 충돌할 때 저는 직장인이자 또는 아내예요. 네, 아내예요. 네. 그래서 엄마라고 할까? 네. 엄마로서 아이를 밤 늦게 기과시켜야 되는 뭔가 그런 게 있다면 또는 직장에서 야근을 해야 되는 거 역할들이 충돌하는 거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개인이 가진 하나의 지위에서 상반되는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학교의 교육 방침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될 역할도 있고 또는 학생들의 의사를 수렴해야 되는 역할도 있는데 하나의 지위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요구될 수 있거든. 이게 충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었죠? 어떻게 해결할까? 역할이 충돌해.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 그래서 개인적인 해결 방안은 쭉 해서 다양한 역할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 나는 지금 엄마로서 이게 더 중요해 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적 해결 방안은요. 구성원 다수가 직면한 역할 갈등이 있다면 나 직장인이고 동시에 육아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그런 역할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겪는 역할 갈등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 내용들을 한 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사회화부터 있습니다. 사회화는 그 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학습해서 사회적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게 바로 사회화야. 내용 정리 써도 되고, 네, 안 써도 되고요. 사회화의 관점이야.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은 어떻게 볼까? 네, 이건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해요. 그래서 이 사회화는 사회 전체의 필요에 따라서 제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갈등론은 부정적으로 보지, 부정적으로. 어떻게 봤죠? 기득권, 지배 집단이 사회화의 내용들을 규정했다. 이렇게 보죠. 1단원에서 했던 것 연장선이야. 상징적, 얘는 상호작용 속에서 이렇게 하지. 속에서. 네, 까지 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화 기관이야. 사회화 기관. 사회화 기관은 크게 분류 기준이 뭐하고 뭐? 사회화 내용, 사회화 내용하고 설립 목적으로 나눠볼 수 있죠. 그렇죠? 사회화의 내용이 기초적인 거 담당해. 기초적인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이나 또는 또래까지만 쓸게요. 또래 집단 등등이 있어. 기초적인 거 담당해. 뭐라고? 그렇죠. 1차적 사회화 기관. 그런데요, 전문적인 사회화의 내용 등을 담당해요. 직장도 돼. 그리고 학교도 당연히 그렇죠. 2차적 사회화 기관. 사회화가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체계적. 뭐죠? 대표적으로 학교, 교육기관, 직업훈련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네. 사회화가요, 원래 본연의 목적이 있어. 본연의 목적이 있고 본연의 원래 목적이 있고요. 목적이 있어.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져. 그러면 좋습니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네, 잘했어. 꼭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사회화, 얘기사회화를 안 썼네요. 7번. 제사회화하고 얘기사회화. 네. 얘기사회화가 먼저 있었지? 이렇게 아래에 있네요. 예, 얘기사회화 그리고 제사회화. 이거 놓칠 뻔했어요. 예, 사회화의 유형. 여러분 사회화의 유형이라고 써주시고, 얘기사회화는 미래 사회에 속하게 될 집단 또는 미래 사회에 속하기를 기대하는 집단에서 필요한 것을 미리 이거지, 이거. 그쵸? 그 다음에 제사회화는 사회 변화 등 개인이 소속된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화의 내용을 배우는 거야. 새로운 사회화의 내용을 배우는 거죠. 사회화의 내용을 배우는 거. 문제 풀어보면서 사례 속에서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넘어옵니다. 지위와 역할이야. 지위와 역할. 지위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귀속 지위, 그렇죠. 그리고 성취지위. 귀속 지위는요, 선천적인 거야. 그에 비해서 성취지위는 후천적이고 능력에 따라서 써볼까? 대표적으로 뭐 있지? 아내, 남편, 교사가 성취지위고 이런 건 다 알아. 그런데 아내, 남편,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거 다 성취지위에 속한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해주시고요. 역할은 기대되는 거.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역할, 행동은요, 실제 수행하는 겁니다.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역할 행동이 보상 또는 제재의 기준이야.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했다. 역할 행동에 대해서 제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찾아야 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갈등이야. 역할 갈등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예, 두 개
이상의 지위. 지위에서 각각 요구되는 역할이 부딪힐 때. 회사원이자 엄마, 뭐 이럴 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의 지위. 에서 상반되는 역할. 역할이 요구되는 이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해결해?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해. 비슷한 역할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 사회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적 해결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쭉 썼습니다. 여기까지 짠!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내용들 보시고 다 기억나는 건 안 써도 돼. 굳이 제목만 써놓으면 돼. 그리고 제가 혹시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 거 안 쓴 거 있으면 여러분은 추가로 써놓고 점점점 이렇게 압축해서 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요, 실제로 이 부분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여러분 보여